네, 반갑습니다. 깊어지고 있습니다. 밤이. 가을밤이 깊어지고 있는데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하는 명조는 부모도 봉양을 하고 또 형제들도 도와주고 자식마저도 지금 뒷받침해주고 있는 과부의 서주입니다. 우리 과부라는 것을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따지면은 남편이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난 그런 경우를 이제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주인지 또 왜 그러한 상황들이 생겼고 또 지금 살아가는 형태는 왜 이렇게 사는 것인지 그런 것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명조입니다. 벌써 답이 나왔습니까? 답은 금방 나왔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명조 자체를 보면은 무간사주입니다. 무간사주면서 배우자궁이 진술충이 되어 있고 운에서 다시 한 번 더 치고 들어옵니다. 이제 요거까지도 일단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행이 조용하고 복수는 스타일의 미인이며 일찌감치 자 이렇게 원래는 이제 비겁이 이렇게 떠버리면은 제가 다쳐서 부친이 이렇게 사단이 나야 되는데 의외로 반대가 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은 부친 쪽에 이렇게 달이 나야 되는데 모친이 나는 경우들도 간혹씩 있습니다. 물론 이게 빈도수는 조금 적습니다. 이렇게 인이 다치면은 모친이 안 좋아야 되는데 간혹씩 보면 또 부친 쪽에 뭔가 변고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완벽하게 뭔가 이렇게 달이 났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찌감치 계모를 모시고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주의 좋은 점은 우리가 식신은 이래 강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식복이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짓기도 하죠.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좀 건강해서 지금도 이제 쉬지 않고 그렇게 일을 해서 돈을 한 푼씩 모으고 있는 분입니다. 실제로 이제 사는 정도도 상당히 뭐 지불을 해서 많이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찌감치 이제 뭐 결혼 아닌 결혼 그래서 같이 살다가 보니까 자식이 생겼고 세 명을 다 키웠습니다. 그리고 20대 때 이 운을 보면은 그렇게 보이질 않습니다만은 세운을 보면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렇게 20대 초에 정말 자신의 일대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했다. 그리고 역시 기사대원 이때도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서 20대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해서 좋을 때가 별로 없었다. 오히려 30대가 넘어가면서 30 중반 이후로부터 해서 어쨌든 이때 기반을 좀 잡았다. 그리고 40대에 와서도 큰 문제는 없었는데 사실 따지면은 하던 일을 접어야 됐었고 또 자식 때문에 말도 아닌 노름빚 1억까지 갚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지금 현재도 사는 정도가 그런 정도 기본은 닦아놨으니까 그걸로 가지고 지금 이제 계모도 잘 모시고 계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따지면 이제 척은지심이 있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다 큰 자식의 노름빚까지 엄마가 갚아줍니다. 자, 어떻게 돼서 그런지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구조를 보면은 실제로는 좀 부자 사주가 될 수 있는 케이스는 맞습니다. 어떤 경우라서 그랬을까요? 자, 요 경우는 실제로 따지면은 화녹 위생 그러는 게 맞습니다. 화 그러면은 요 앞쪽에 합이 하나 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는 이제 녹입니다. 녹은 이제 걸록이거든요. 월지가 비견인데 12운성상 걸록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고 위 뭐뭐 되다 하다 위 할 위자니까 뭐뭐 하다 뭐 되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 뭘 했다 생은 우리 식신이나 상관을 두고 생이라고 했죠. 비견이 식상으로 바뀌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렇게 되질 않았으면 아마 이런 경우에 대파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지는 그래도 일단은 비견이니까 비견을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요 방으로 따지면은 요게가 더 낫죠, 사실은. 두 번째는 이제 임묘진으로 가는 이런 식인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방은 남방, 화기운으로 흘러가서 좋지만은, 살이 들어오는 것은 패고, 정관이 들어왔을 때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막 결혼해서 20살 같으면은, 언제냐면, 우리 나이로 20살 같으면은, 개해년도입니다. 개해가 맞습니다. 개해가 맞고요. 그런데 그 시기부터 왜 죽도록 고생을 했습니까? 초에.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정관이 들어왔는데, 여기 보시면 20살 때부터요, 해, 자, 축으로 흐릅니다. 당연히 다 깨지죠. 그러한 운을 세운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분 기억에는, 처음에 애를 가져서 낳을 때, 20살 때 애를 낳았으니까, 그래서 그 시기부터 해서 몇 년 동안 진짜 초에 죽도록 고생을 했다. 그 말이 당연합니다. 다 무너지는 시기죠. 해자 죽으러 오니까. 그래서 정관이 무너져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잠시 괜찮다가 다시 기사대운이 들어오면 역시 또 패가 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보시죠. 천간에 보시면은 식신, 이게 용신입니다. 그리고 식신이 쟤를 봐서 좋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용신은 무토가 투출하지 않고 기토가 투출했습니다. 이 사주가 무인이었으면은 오히려 사주가 훨씬 좋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편인이 차라리 떠서 극을 하지만은 간목이 지켜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목이 차라리 이렇게 있는 경우가 더 나을 뻔도 했습니다. 머리가 더 좋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기묘로 이렇게 태어나니까 어쨌든 기묘는 임수를 이렇게 끌어버립니다. 그래서 용신 두 가지가 임수와 이렇게 기토, 그래서 식신과 인이 함께 투출했으니까 겸격에 해당이 되고, 또 하나는 이렇게 기토가 임수를 이렇게 제하기 때문에 겸격이면서도 유정 무정 중에서는 무정합니다. 결국은 이 기토를 제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옆에 이렇게 그 재가 하나 있거든요, 간목이. 그러니까 이 간목이 상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상신이 무너지면은 다 무너집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용신이 무너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자, 자식덕은 좀 볼 수 있고, 자식덕과 식복과 재물덕은 가지고 있는 사주더라. 이 간목이 되게 힘이 좋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완벽하게 깔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약점으로 따지면 무관입니다. 관이 없습니다. 남자 연이 없고요. 겨우 있어도 요 술 중에 정화 정도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하나 있는데, 요거 진술충도 있거든요. 신진반합도 하지만 진술충도 있습니다. 묘술반합도 있고, 그죠? 문서로 돈을 번다. 나라의 직업은 여러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문서, 영업에서 돈을 번다, 이 말도 되는데, 여기에 문서로서 재물을 번다. 그러니까 뭔가 계약 같은 거 잘해가지고 그래서 돈을 버는 팔자인데, 실제로 이분은 이제 인터넷 의류 사업을 해서 이게 중국에 있는 물건들을 가져다가 국내에 이렇게 팔아주는 중간책으로서, 그래서 계약 잘해서 실제로 그 돈을 벌었던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식당도 있고요. 건강식품 이렇게 판매. 이것도 역시 이제 이런 기반이죠. 이런 기반,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판매가 되니까 그런 것으로서 지불했습니다. 돈을 언제쯤 벌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죠. 뭐가 있냐면은 왜 자식 문제가 났느냐. 사실은 우리가 땜하기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정화가 떠버리면 용신이 합거되거든요. 요 시기가 이분 인생에서 가장 표가 나는데, 남편으로 될 수도 있지만은 나라에서 내 자식을 데려갔다, 이 말도 됩니다. 또 나라에서 내 먹고 사는 길을 막고 그로 인해서 내 재물 파손도 났다, 이 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보시면은 정화가 임수를 이렇게 잡아가면은 자식이 무너져 버립니다. 또 내지는 먹고 사는 길이 한번 딱 막힙니다. 그런 중에 이제 보시면은 작년 올해 이렇게 보십시오. 기해 경자신축, 경자신축으로 들어와 버리면은 용신이 완전한 합거가 안 돼도 이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경자 신축으로 들어오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더라. 자식 문제로 인해서 재물에 손상이 났다. 그 와중에도 해자축으로 들어오니까 자기는 돈을 좀 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지금 현재도 재물을 벌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보면은요, 여기에 진술축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게 이제 떠났는데 묘술합, 인호합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연하의 남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지 않고 이제 그냥 만나기는 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겁이기 때문에 재운이 오는 게 사실은 패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신진반합을 하지 않고 왔더라면 대패를 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묘술합에서 정묘대운보다는 천간에 뜨는 병화가 문제가 됩니다만은 여기는 큰 걱정을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병인대운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을축대운 이후로 해자축으로 그러면 훨씬 낫죠, 그죠? 자식덕 있고 아예 식상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이 시기가 오히려 재물이 더 많을 수도 있는 그런 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년 흘러가는 운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고 가장 안 좋은 운때를 두 번 이렇게 겪었습니다. 기토가 뜰 때, 그리고는 정화가 떴을 때, 이 시기가 최악이죠. 이렇게 될 때. 그리고 진술중 사주 자체에 이제 무관이면서, 그리고 일지를 갖다 때려서, 그래서 배우자로 인한 폐가 나는 이런 시기까지. 천간에 물론 이렇게 무토가 떠도 사실은 폐죠. 임수를 써야 되니까, 그죠? 간목이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주는 월지가 비견이면서 식신을 쓰는 사주인데, 재가 있어서 상신의 노릇을 톡톡히 해왔던 사주. 하지만은 상신이 합거될 때하고 특히 용신이 합거될 때 이러한 사주상에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상을 좀 입었던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처근지심과 이렇게 부모 복양하고 하는 것은 다 용신이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 다음에 끊임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이렇게 사주가 일간의 뿌리가 튼튼하며 식신을 용신으로 쓰기 때문에 튼튼하고, 이렇게 우리가 식신은 또 우리가 건강도 되지만은 자비, 척은 이런 게 다 들어가죠. 그래서 타인들에게 이렇게 봉사하고 또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 그런 분들에 보면은 식신이 용신이거나 식신이 상신인 그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답은 나와 있죠, 그죠? 사주 모양대로 살고 계신 분, 이렇게 봐도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까지 봉양, 그래서 계모죠, 봉양하고 있고 자식들까지 뒷바라지 다 해주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이분이 자식한테 이렇게 노름빚도 갚아주지만은 자식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그 터전까지도 다 내준 그런 분입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식당업이죠. 이제 자식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병인, 을축, 갑자, 앞으로 갈수록 운대가 더 좋아지니까 그나마 좀 더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부모 봉양하는 과부 사주라 해서 월치가 글록이면서 식신과 인을 쓰는 겸격의 사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